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상당한 혼조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장전에 나스닥 선물지수는 1.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장 시작 직전까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장이 시작됐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38%까지 순식간에 폭락을 했으며 장 중반까지 갑작스럽게 1.61%까지 약 3%나 올려버리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3대 지수가 횡보하면서 결국 보합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28%, S&P 500은 마이너스 0.15% 하락했고 나스닥은 0.4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약간 선방을 해줬으나 오늘도 공포탐욕 지수는 또 하락하면서 20의 위치에 극도의 공포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비중을 크게 실어서 투자해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작년 5월의 경우 공포탐욕 지수는 3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고 작년 9월 말 미국 증시의 최저점 부근에서는 15까지 내려간 적이 있으니 비중을 당장 너무 크게 두시지 마시고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장 초반에 출렁임을 만들어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SVB 파산 사태에 관련한 대국민 연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 긴급 성명의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며 13일부터 예금 접근이 가능하다며 개인과 소규모 기업들도 포함한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에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예금을 전액 보호할 것이지만 구제금융은 없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일지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이 다르죠. 같은 장기 투자를 추천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것과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듯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확인시켜 준 것은 그 말의 힘이 다릅니다. 그것이 시장을 안심시키고 단기적으로 주가를 폭등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진을 해고하고 진상규명과 향후 은행 파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은행 줄도산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미국 정부는 이 사태를 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재선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 추가적으로 오늘 연설에서는 정치적인 견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이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계기로 도입했던 금융 규제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완화했던 것이 이 파산의 원인 중 하나라는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그로 인해서 금리와 주식시장 리스크도 폭등을 하면서 결국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말하듯이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을 잘 떠받쳐야만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의 줄도산 사태로 인해서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상황인 만큼 이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이라고 하고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렵게 말할 것도 없이 은행이 망하면 모든 경제, 사회망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미 미국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사태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 덕분에 시장이 단기간에 폭등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장 막판에 흘러내리고 말았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이미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알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주가로 증명되었는데요. 그걸 가장 크게 반영하는 것이 오늘 미국 은행주들의 폭락입니다. 핀비즈 맵을 보시면 다른 곳에 비해서 유독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주인데요. 오늘 하루만 해도 웰스파고는 마이너스 1.73%,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너스 5.81%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은행주들은 평균적으로 15% 이상 폭락을 했으며 First Republic Bank는 오늘만 62% 폭락하며 마치 은행 도산 첫날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가 폭락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긴급 수혈도 제대로 안 먹히고 있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은행 줄도산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여전히 3월 FOMC에서 있을 금리 인상 예측치는 베이비 스텝이 약 80%로 유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금리 인상 예측표는 또다시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예측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장의 예상은 적어도 올 한 해는 최고금리 5.25%의 최종금리를 약 6개월은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주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이 끝나고 난 뒤에는 5월 FOMC에서 5.25% 최고금리까지 도달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예측이 추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현재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에 몰려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저번 주에 5%까지 고공행진을 하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고작 3거래일 만에 100bp 이상 떨어지면서 오늘 장중에는 3.95%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4.175%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의 이러한 하락폭은 1987년 10월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만에 22.6%나 폭락했던 블랙먼데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참고로 블랙먼데이 이전의 주가를 미국 증시가 회복하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폭락으로 인해서 100bp 이상 차이가 났던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금리 차는 오늘로 48bp로 그 폭을 상당히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의 미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오늘 밤에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6.0%와 5.5%의 수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두 수치 모두 예측치들의 하락폭이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준이 더 집중해서 보는 지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로 이 지표의 이번 달 예측치는 전월 예측치였던 5.5%와 같은 수치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나온 수치들도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악재들이 질비한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 큰 폭으로 하락해주지 않는다면 시장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현재 상황에 대입하면서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악의 상황은 당연히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 전환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경기 침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것입니다. 1월 달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언급됐고 그와 함께 노랜딩이라는 즉 무착륙 시나리오가 시장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마저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요즘 미국 증시를 보면 산 넘어 산이며 단기적인 주가 예측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딱 알맞는 상황입니다. 저번 주 파월 의장이 상하원 청문회 때는 3월 FOMC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고 금리 인상폭을 결정하겠다면서 나름대로 스무스하게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초대형 이벤트가 생기고 말았으니까요. 이런 사태들이 겹겹이 일어나고 있지만 시장은 또 쉴 틈 없이 오늘 밤에는 CPI, 내일 밤에는 PPI 지수를 발표하면서 시장을 또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내 투자 원칙을 믿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매일매일 소량 매수를 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원칙을 지키면서 원칙을 지킨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간식 멤버십에 김인섭님 그리고 커피 멤버십에 주빠님께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회원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제 계좌 공유, 실시간 방송, 여러 소식들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으며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멘탈 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